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71페이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당나라까지 배우면서 중국의 역사를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71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 고대 시대의 국가의 발전들의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4세기 이전에 일본의 모습은 어떠했냐라고 하면은 4세기 이전에 일본에 우리가 이제 야요이 시대다라고 해서 이 시기에는 아직 철기 시대, 철기 문화가 완벽하게 자리 잡기 이전의 시대로서 청동기와 철기가 혼용이 되던 시대로서 이 시대에는 아직 고대 국가, 즉 일본에서 어떤 강력한 힘, 강력한 영토 또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 작은 소국들로 이루어지던 시대를 우리가 4세기 이전에 야요이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이제 4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야마토라고 하는 어떤 호족 연합 가문에서 야마토라고 하는 어떤 호족들이 연합한 하나의 가문에서 정권을 차지하고 이러한 야마토 정권이 이제 여러 나라의 체제들을 완성해가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요 야마토 정권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에 이 야마토 정권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통합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조금 더 강력한 나라를 형성을 해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어떤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6세기 말쯤에 이제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쇼토쿠 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주변에 있던 중국이라던가 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였는데 이러한 삼국으로부터 다양한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가고 또 문화적으로도 유교와 불교를 수용을 하면서 문화적인 발전의 모습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쇼토쿠 태자 시대의 여러 방면에서 발전의 모습들을 국가로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 등장을 하는 이 문화를 우리가 아스카 문화다라고 해요.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왜 아스카 문화다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이 야마토 정권이 일본의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스카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의 시기를 아스카 시대라고도 불러요.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대이고 문화이다라고 해서 아스카 시대,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스카 문화는 불교 중심의 그 당시 이제 특히나 백제로부터 일본은 그 당시 특히나 백제로부터 많은 불교를 포함한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백제에서 받아들인 불교 중심의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좀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교과서 70페이지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1, 2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두 가지의 이제 불상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두 가지의 반가 사유상의 모습이. 1번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으로서 요거는 삼국시대에 등장을 하는 반가사유상의 모습이고 2번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일본에서 등장을 한 고류사 반가사유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로부터 불교를 포함한 많은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다. 둘 사이 이 삼국과 일본 사이에 긴밀한 어떤 교류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개혁을 뜻하는 거예요. 다이카 개신이라고.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등장을 하고 연이어서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러한 수나라, 당나라, 즉 중국에서 등장을 하는 이러한 나라들의 견수사, 견당사라고 해서 사신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사신들을 파견을 해서 중국에서 등장을 했던 수나라, 당나라와 같은 이러한 나라들의 사신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러한 중국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발달된 문물들을 가지고 있던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체제들을 정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견수사, 견당사들을 파견을 하면서 7세기에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개혁을 이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당시 이제 당나라에서 완성이 되었던 이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을 해가지고 국왕이 중심이 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왕이 중심이 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게 된다. 우리가 앞서 당나라의 율령 체제 배웠었잖아요. 뭐 중앙 관제는 삼성 육부제, 그 다음에 뭐 균전제, 부병제 이런 것들로 농민들을 지배하는 체제를 형성했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중앙도 뭐 이성 육부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되고, 또 당나라의 뭐 균전제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뭐 반전수수법이라고 해서 토지를 백성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들을 만들면서 중앙 집권 체제, 나라의 체제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뭐 쇼토구 태자라든가 다이카 개신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개혁들을 통해서 일본도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7세기 말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 그 다음에 천황이라고 하는 어떤 칭호를 이때부터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요게 이제 아마토 정권 시기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 즉 아스카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이 나라의 수도, 즉 나라의 중심적인 위치가 되는 이 수도를 나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옮기게 되는데, 이 수도를 나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수도가 나라로 옮겼다라고 해서 나라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나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8세기 초에 수도를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옮기고, 거기에 당나라의 이제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조쿄라고 하는 성을 지으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나라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은 먼저 이제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제 견당사, 당나라의 사신들을 파견을 하면서 당나라로부터 많은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불교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국에 많은 불교 사원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도다이사,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동대사라고 하는데, 요 사원의 창고를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기를 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냐? 여기에서 그 당시 일본이 교류했던 당나라라던가 신라라던가 백제라던가 이러한 나라들의 많은 유물, 책, 서적, 이러한 보물들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당시 이제 도다이사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이 동대사라고 하는 불교 사원의 창고에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주변의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얻었던 당나라나 신라, 백제 많은 서적들, 유물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뭐 신라의 민정문서, 신라 장적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한국사 시대 때, 뭐 내년에 한국사 배울 때 보면은 조금 배울 텐데, 신라 시대의 어떤 호적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는, 그 당시 당나라, 신라, 뭐 백제 주변에 일본과 교류했던 주변 나라들의 관련된 많은 유물, 서적들이 발견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조금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제 고사기, 뭐 일본서기라고 하는 역사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라 시대, 여기 옆에 써져 있는 요 당풍이라고 하는 거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시대에는 견당사 파견 등 이제 당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전체적인 느낌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당나라의 어떤 향기를 풍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기 당의 장안성, 당나라의 수도였던 당나라의 장안에 만들어진 이 장안성을 모방해서 헤이조쿄라고 하는 수도의 성을 만들었다. 요것만 보더라도 당나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 시대에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당나라의 어떤 향기를 풍기는 시대다라고 해서 당풍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당풍이 어떤 특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해서 헤이안 시대라고 해서 수도를 나라에서 헤이안으로 옮기는, 그 당시 이제 수도를 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제 8세기 말에 헤이안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헤이안을 수도로 삼은 시대다라고 해서 헤이안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리가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은 먼저 귀족이라던가 호족이라던가 사원, 여기서 대규모의 토지, 당시 장원이라고 불리우는 대규모의 토지들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귀족이나 호족이라던가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장원이라는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율령 체제를 모방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듯이 뭐 반전수습법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한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준다라고 했었죠. 근데 일반 백성들 모두, 즉 한 명 개개인이 각각 동일한 균등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귀족이라던가 호족이라던가 이러한 권력자들이 가져가면서 뺏어가면서 그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어떤 집권 체제가 조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중앙 정부의 힘, 오히려 이제 귀족이라던가 호족들의 힘이 세지고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중앙 집권 체제가 약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해요. 즉 중앙에서 국가 전체를 제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약간 혼란스럽고 약간 무법지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뺏고 막 칼 들이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막 그냥 마음대로 막 가져가 버리려고 하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무법지대 같은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귀족이라든가 특히나 호족들은 자신의 어떤 재산을 뺏길 위험이라든가 자신의 목숨을 뺏길 위험들이 이제 조금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재산과 나의 목숨을 지켜줄 전문적인 어떤 전투 세력, 즉 무사라고 하면,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제 무사, 사무라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중앙 정부의 힘, 중앙 공권력, 중앙 통제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귀족이나 호족들은 나의 재산, 나의 목숨을 국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나의 재산,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굉장히 전투, 싸움을 잘하는 무사들을 고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이러한 무사들이 이제 사회의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서, 사회의 하나의 계층으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무사들이 이제 사회의 어떤 중요한 직업, 중요한 계층이 되고, 이게 조금 오랜 시간 유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금 무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헤이안 시대의 문화의 특징은 바로 요 국풍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라 시대는 이제 당나라와 교류를 하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나라의 향기가 풍기는 당풍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헤이안 시대는 국풍 문화다라고 해요. 국풍 문화. 이 국풍 문화라고 하는 이름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국풍, 즉 우리나라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문화다라고 해요. 즉 국풍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견당사의 파견이 줄어들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과의 외교도 많이 단절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류나 외교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뭘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적인 것들, 우리나라의 것, 우리 고유의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기호에 맞게 일본적인 것들,
일본 고유의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고 모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화적인 뭐 언어라던가 시라던가 건축과 같은 분야들에서 일본 고유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등장을 하는 게 이제 가나 문자라고 해서 가나 문자. 요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의 히라가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와카라고 해서 일본 고유의 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건축에서도 일본 고유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